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막 우리의 의지를 막 불태워서 이 시장에 몸을 던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나온 소식들 보면은 3A 캐피탈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뭐 다수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앵커의 USD 예치했었다. FTX 데리비트 비트맥스의 포지션 청산됐다. 그리고 뭐 블록파이 3A 캐피탈 청산 사실 맞다. 그리고 또 블록파이 이야기 또 나옵니다. 연중 90%의 확률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 지금 벤처 캐피탈 쪽에 좋은 소식들이 없습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붕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런 여론이 되게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지금 바닥을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또 비트맥스 창업자 아서 헤이즈가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번 그가 바닥을 얘기했던 것과 좀 다소 약간 다른 모습인데요. 핵심 포인트를 먼저 찍어서 말씀드리자면은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하방 압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지금 70bp 인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6월 30일 2분기 말에 금리 인상을 시행하고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을 하면 7월 4일은 또 월요일이고 연방은행 및 은행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7월 4일은 지금 휴일이니까 7월 5일부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요. 달력을 잠깐 보실까요? 7월 5일 이때부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FOMC가 예정이 돼 있죠. 아서 헤이지가 우려한 부분이 이날부터, 그리고 FOMC가 있는 날은 이때부터, 이렇게 7월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가 이전에 뭐 2만 달러 얘기했다가 뭐 2만 5천 달러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결론은 이겁니다. 나도 이럴 줄 몰랐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한 인물이 의존을 많이 합니다. 이 인물이 맞추는지 틀리는지를 우리는 매우 거기에 곤두세우고 한 번 틀려버리면 아예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 인물이 결국 믿을만 하냐, 그걸로 이제 가치 판단을 많이 세우고, 그래서 얼굴을 보이는 자들에 대한 신뢰감이 많잖아요. 그건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한 관점보다는 어떠한 인물이 내놓았을 때 그 내놓은 하나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판단하면 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도 상당히 설득력 있다. 그리고 좋은 소식 없냐 그러실 건데, 마지막은 그 좋은 얘기를 좀 했어요. 뭐냐면 연준은 결국 돈을 풀 것이다.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계속 압박이 있을 거지만, 중간선거 끝나고는 그 다음부터는 2024년 대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이제 레임덕 시기가 올 것이고, 그때까지 해가지고 또 연준에서는 돈을 푸지 않을까.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오를 수 있는 근거는 첫째는 기술이고요. 둘째는 법정화폐의 유동성이다. 그래서 돈을 풀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의 법정화폐의 유동성 상황은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은 그렇게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나, 그 이후엔 다시 돈을 찍어내서 자산시장이 오를 것으로 아서 헤이즈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망 다 빼놓고 우리가 뭐 왜 4년 사이클 이런 것도 봐도 뭐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뭐 준비하는 기간 이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희망이다 해가지고 이제 시장을 떠나실 분들은 떠나겠죠. 그렇게 떠날 분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좀 나갈 분들 나가고, 그리고 시장이 좀 잠잠해지고, 혹시 여기서 시장 참여가 조금씩 일어나고 시장이 또 강세가 되면 이때 또 많이 또 대중 참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미 그거를 벌써 몇 번이나 보셨던 분들 계실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 항상 존재했더라. 그런데 그리고 또한 살짝 본인이 이제 보고 있는 코인을 추천했어요. NFT 관련 코인인데 오픈시 다음 랭킹 2등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추천을 하다 보니까 오늘 사이에 가격이 지금 20%, 25% 정도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아서헤이지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전체 매크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금리 인상하는 거에 있어서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좀 약한 국가들이 많이 위기가 터집니다. 과거 역사적 패턴을 봐도 그렇고요. 하락세선, 미국 금리를 높일 때마다 이렇게 중남미 외환위기가 좀 많이 왔어요. 이때도 70, 80년대 초반에도 왔었고, 그리고 93년, 95년 브라질하고 멕시코에서 위기가 왔었고, 그 이어서 동아시아 외환위기, 즉 한국에서는 IMF 위기로 많이 인식하고 있는 이때 위기도 왔었고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을 현재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어요. 스리랑카는 공식 디폴트를 도입했고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하고, 파키스탄, 라오스 또한 디폴트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 과거의 패턴과 되게 유사하고,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큰 관점에서 봐도 이렇게
지금 약한 국가에서 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을 늘릴 수 없다면 수요를 줄여서 물가를 잡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연준의 금리 인상을 돈을 빌리거나 소비하는 비용을 늘려 수요를 진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금리 인상으로 공급을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수요를 줄이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GDP에서 개인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입니다. 그만큼 개인 소비 지출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줄이겠다고 대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준은 지금 경기 부양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경기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지금 강경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막 우리의 의지를 막 불태워서 이 시장에 몸을 던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한 가지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내일 여러분들께서 좀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친구요. 그래서 일단 좀 다시 오랜만에 첫 시작이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한테 좀 전화가 왔었어요. 되게 안 좋은 소식으로 전화가 왔는데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뭐 테라 루나 사건부터 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이 되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 테라 루나 사건 때문에 지인분 중 한 분이 삶을 포기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소식이 지금 여러분들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막 이런 절망적이고 막 이런 소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기운들이 좀 많이 빠지실 것 같습니다. 뭔가 집값들이 자꾸 올라가고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월급으로 좀 해결이 안 되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암호화폐에 지금 뛰어들었는데 남들 벌 때 좀 시기를 많이 놓쳐가지고 타이밍도 좀 놓치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더 그르치게 되고 더 원금 손실이 더 많아지고 그런 건데 사실 지금 드릴 말씀이 이거밖에 없어요. 여유롭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자에게 기회가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마음이 다급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유롭게 해야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규 프로젝트들이 지금 론칭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재고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시장 좋을 때 해야지 펌핑도 또 좋아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에버그린 채널에서 이걸 열심히 연구 중인데요. 지금 얘기해봤자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대부분 분들은요, 언급을 하잖아요. 그날 바로 사요. 포모가 와가지고 그날 몰빵치고 바로 사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좀 안 될 것 같고, 리스트를 일단 만들고 있어요. 시장 상황을 보고 언급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돈 들어오고, 펌핑하고, 하락 사이클 오면서 정리되고, 여기서 옥석 가리게 되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 또 기다렸던 거, 또 여기서 시작하는 것들 와가지고 또 펌핑하고, 그리고 진짜 대상승 때 또 한번 펌핑 와주고, 이런 식으로 흘러갔던 시장이라서, 막 무조건 뭐 침울하게 뭐 끝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뭐 단돈 소액, 예를 들어 뭐 100만원이라고 기준을 잡아볼까요? 이거를 그냥 뭐 내가 열정적인 어떤 뭐 기도 메타나 뭐 종교 메타로 들어가서 열정을 쏟고 있는 코인에다가 물타기 하는 것보다 애껴놨다가 프로젝트 계속 나오니까 그거 좀 봤다가 시총 예를 들어서 한 500원 미만? 요거는 포텐셜이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큰다면은 뭐 1조까지 큰다고 하면은 물론 토큰 분배 계획이 있겠죠. 뭐 그거 아무튼 뭐 제외해도 500억짜리가 1조가 되려면 몇 배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큰 멀티플이 존재하는 거니까 어차피 알트코인 공격적으로 이러나 저러나 하는 거 이런 부분에도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지금 급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봤자 오히려 독이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인터뷰 영상 내일 진행할 건데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